예, 민정수석실 없앤다 첫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색깔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까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이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첫 메시지 꽤 주목해볼 만한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혹은 인사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 특명에 따라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을 담당했던 사직동 팀을 거론한 건데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얘기거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곧 정보가 권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그날 아침에 딱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국정원하고 경찰, 검찰에서 정보가 올라옵니다. 아하. 자, 어제 저녁에 누구 당대표는 누구와 밥을 먹었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침에 이제 보고가 돼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세상을 모든 걸 다 권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정권에서는 이제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특명수사팀이 있었죠. 경찰 산하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하명 수사를 내리고 정보보고를 받고 이런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주로 이제 첫 번째 기능이 일단 친인척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검찰,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검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확립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권력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정부 하에서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민정비서실에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하명 수사를 내리고 또 지휘를 하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누차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 청와대 권력에 가장 부패할 수 있는 또 만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민정수석실의 그런 기능, 사정 기능, 그다음에 이제 이 검증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 폐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후회할 건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실제로 청와대 권력이 이제 공무원들이 떠는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에 바로 민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권력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죠. 그거를 내놓겠다는 거는 저희 권력의 반을 내놓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아마 앞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 검증도에 가는데 그럼 이 기능을 다른 데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총리실로 넘길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나마 인수위에 조정을 할 텐데 일단 윤 당선인이 이거를 없애겠다라는 것은 나 권력을 반을 없애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윤 당선인의 메시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과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했다.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국민의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김정혁 국장. 뭐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달콤한 유혹도 뿌리실 정도로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해보니 검찰의 독립성 혹은 청와대 이런 개입들이 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윤 당선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애야 된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출범을 왜 시켰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현재 민정수석실은 사실상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왔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별의 사건에 대해 지시한다고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뭐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실제로 경찰총장과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청장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 부분 압박을 가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검찰에 계속 있으면서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권력기관화되면서 실제로 그 검찰이나 경찰을 무력화시키고 정치화시키는지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저걸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는 없습니다. 예. 미국에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법무부에서 하든가 각자의 그 기관들에서 하는 거지. 뭐 이쪽에서 청와대에서 혹은 뭐 백악관에서 전체를 통제하는 기구로 만들어낸다. 그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신선한 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국장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엄청나게 민정수석실이 엮인에 대해서 말했는데 순기능이 없었다면 노무현 정부부터 뭐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왜 안 없앴는지 그냥 애초에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좀 동시에 드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예. 자기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그런 기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워낙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팔면서 이 어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 우리 친척 감시 좀 시작해봐 라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그 자체가 점점 권력 기구화 돼 버렸고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온로비 사건 때 2000년대였는데요. 예. 그때 이제 사직동 팀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특명 민정수석의 특명 사건만을 수사하는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보가 들어오는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정보가 그냥 일반 정보만 들어오겠습니까? 대부분 다 야당 정치인 혹은 대통령의 정적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권력 기관화되면서 결국은 그 자체가 뭐랄까 알겠습니다. 없어져야 될 기관으로 그렇게 돼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유재수 감찰을 할 당시에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포렌식으로 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시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무마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공소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은 사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은 청탁을 사적으로 바꿔서 그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찰이 무마가 되었죠. 네, 여전히 저 사건은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내 임명한 여러 민정수석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종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종우입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국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화면 속 인물들을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조국 전 장관은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논란거리 이후에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김조원 전 수석 직 대신 집을 챙겼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신현수 수석 조율 과정에서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까지 있고 김진국 수석 최근에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게 사실 민정수석실 자체 문제라도 있었지만 민정수석 자체가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들이 너무 이번 정부에서 불명예스럽게 많지 않았냐. 뭐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어떤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의 충돌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될 것들은 검찰 개혁에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검찰 개혁했던 것들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여야가 협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는 생각해 볼 게 민정수석실의 어떤 민정비서관, 반부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등 이런 자신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검찰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없앴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각 부처에게 분산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분산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뭐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외교 사절로서 어떤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속실을 폐지했을 때 결과적으로 1부속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뭐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꿔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총장이 이렇게 한 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당선인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검찰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장혜찬 변호사님, 그 이승훈 변호사님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민정수석 잔혹사가 있는 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했고 그 공약을 밀어붙이다 보니 여러 갈등들이 민정수석과 검찰에 있었다. 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민정수석실 없애면 민정수석실의 그 본연의 일들을 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5년 동안 잘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검증 시스템, 지금 인수위에도 인사검증팀이 마련되었다는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별도의 기구나 조직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당선인이 이토록 사실은 대통령 선거 출마한 직후의 언론 인터뷰에서부터 청와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주장하였느냐?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존재해버리면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독립적이어야 될 이 법무부나 또는 이 재판부까지도 청와대 민정수석만 쳐다보고 눈치를 보게 되는 나쁜 선례들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안 일어났던 적이 없다는 것을 검찰 현장에 있으면서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대신해서 마치 이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민정수석이라는 존재가 한 번은 사라져야 이 검찰이나 경찰, 이 수사기관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 수사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이 일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민생을 청취한다거나 이 공직자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고 검증을 하는 부분 등은 어느 부처로든 나뉘어서 제대로 기능하게 한다면 부작용은 없애고 순기능만 남기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개혁일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일단 당선되고 나면 자기 손에 들어온 권력을 놓고 싶어하는 권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인다는 점은 대통령 권한을 그만큼 많이 내려놓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할 일을 도대체 누가 하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특별감찰관을 다시 가동한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특별감찰관 제도 당시 민주당 의원, 지금의 박범계 현 장관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5년 내내 공석이었거든요. 이걸 좀 다시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역할 전체를 특별감찰관이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도의 이제 인사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이제 공직기강 전체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감사원이나 이런 기능을 한다든지 할 건데 이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이 됐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갈등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 역할이라는 게 4촌 이상의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이상 여기만 이제 한정돼서 감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우병우 수석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이 안 됐습니다. 결국 공석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 제도를 다시 가동을 해서 친인척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인척 문제는 특별감찰관실에서 담당하게 하고 고위 청와대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가능하고 나머지 인사검증이나 그다음에 공직기강이나 검찰, 경찰에 대한 인사 문제는 다른 기구로 넘기는 아마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